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러 온 태학이 미주은입니다. 6월 26일 방송입니다. 이제 여름도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무더운 날씨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영국에 한 9년 정도 살았었는데 개인적으로 쌀쌀한 날씨 때문에 좀 고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무더운 날씨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남아있는 여름 만끽하시고요. 또 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시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월의 마지막 목요일날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되어 있는 내용은요. 어제 방송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 반도체가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전문가의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타로요.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 지금 매수해야 할 5개의 가장 유망한 반도체 주식에 대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헤지펀드고요. 헤지펀드가 가장 좀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반도체 주식을 5위부터 1위로 그 랭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 5개의 가장 지금 좋아 보이는 반도체 주식이다.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자, 5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위는요. AMD입니다. AMD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개수는 지금 62곳이 나와 있고요. AMD 관해서 좀 특별한 사항을 보시면 2021년 2분기의 실적을 보니까요. AMD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CPU 점유율이 지금 22.5%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18.3%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 인텔의 그 시장 점유율을 뺏어먹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5번째로 좋아 보이는 반도체 주식이라고 소위가 되는 것 같고요. 자, 4위도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퀄컴이 차지를 했고요. 퀄컴에 투자하는 헤지펀드는 총 73곳이 나와 있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요. 지금 디비던드를 주는데 배당률이 괜찮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2.72달러 정도를 1년 기준으로 배급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배당률이 1.83이 나옵니다. 퀄컴 같은 경우는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성장에서 오는 이익도 있고 이렇게 배당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3위로 선정된 종목은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TSMC입니다. TSMC에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는 총 76곳이고요. TSMC도 배당을 주죠. 현재 1.78달러를 1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배당률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에 비하면 1.54%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요. TSMC에 대해서 한 가지 더 호재가 나와 있는데 아리조나에 2024년까지 새로운 공장을 지금 설립할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생산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매출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러면 2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과연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총 80곳의 헤지펀드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배당금이 0.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주가랑 비교를 해보면 배당률이 0.08밖에 나오지 않죠.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또 컨텐츠를 이미 공유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1위를 차지한 헤지펀드들이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은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요, 총 83곳의 헤지펀드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배당금이 괜찮습니다. 1.39달러를 1년 기준으로 지금 배당금을 지급하고요. 그렇게 되면 주가랑 비교했을 때 2.6%라는 건강한 배당률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텔은 이제 배당주로서 오히려 더 인기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밑에 지금 인텔의 호재로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한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아직 이제 거래가 완료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정이 되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굉장히 크죠. 300억 달러를 주고 지금 인수를 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인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커다란 인수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에 이렇게 커다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 매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뭐냐면 인텔이라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에서 이제 그 설계 부분에서 조금 밀리기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방향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파운더리 쪽은 아무래도 제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니까 설계 쪽은 좀 수익률이 높은, 마진이 좋은 그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쪽을 지금 포기하고 어떻게 보면 파운더리로 옮겨간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식은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헤지펀드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 주식 5개를 함께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반도체 소식인데요. 주인공이 TSMC입니다. TSMC의 주가를 보시면 어제 4.4% 가까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럴 만한 호재가 발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소식은 TSMC의 투자자라면 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뉴스가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목 먼저 보시면요. TSMC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가격 상승을 발표를 했거든요. 20% 가까이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파운더리의 자이언트 기업인 TSMC가 이번에 보고되기를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그들의 그 제조 가격을 10%에서 20%까지 상향 조정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가격은요, 12월에 완료되는 그 오더 주문량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요. 자, 이번에 그 TSMC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16나노 그 이하급, 그러니까 좀 정밀한 기술이 필요 없는 것들은 한 10% 정도까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16나노 이상급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 초에 TSMC는 캔슬한 바가 있다, 취소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주문량에 따라서 가격 인하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디스카운트를 해주던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를 없애버렸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반도체의 그 쇼티지 현상, 굉장히 좀 부족한 현상이 만연했었잖아요. 따라서 TSMC 입장에서는 굳이 디스카운트를 하면서 판매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정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를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TSMC의 가격 인상은 업계에서 좀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관련된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자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MS 오피스 365의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잖아요.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는 기업은 굉장히 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가격을 상승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은요, 그대로 순이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그 매출의 상승분이 그대로 수익률과 직결되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커다란 투자의 매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에서도요, 반도체 주식이 등장을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나타나게 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 100에 속해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종목이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ridiculously cheap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제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나스닥 100은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나스닥에는 한 3,300개 정도의 종목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그 시가총액이 커다란 10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것을 나스닥 100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사항은 여기에는 이제 뱅크는 들어가지 않는다. 파이낸셜 컴퍼니는 제외를 하고요. 그 기술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큰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를 우리가 나스닥 100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을 가지고 형성된 ETF가 우리가 잘 아는 QQQ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스닥 100을 이루는 종목 중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한 종목은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100은 지금 화요일 날 레코드 하이를 찍었다.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또 올라갔거든요. 따라서 어제 가격을 대비해서도 최고가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100을 이루는 100개의 주식 중에서 19개의 종목은요, 최고가에 비해서 지금 20%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기사가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자,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줌이 42%, 트립닷컴이 36%, 펠로톤이 한 33.5%
20%나 떨어져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6%, 바이오젠이 25%, 시리어스 XM이 22.5%,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21%나 지난 52주 기준으로 했을 때 최고가에서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칩 메이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래되는 가격이 너무나 싸다는 의견을 주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캐치업 트레이드가 나타날 것이다. 캐치업이라는 것은 따라잡는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던져주고 있는 전문가는요, 주얼 파이낸스 파운더 그리고 칩 인베스터 오피서로 일하고 있는 퀸트 타트로라는 분이고요. CNBC에 출연해서 그의 의견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분의 논리를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부터 주가의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지 그의 논리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낮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ridiculously cheap이다.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넘버가 나오는데요. 7 times forward price to earning multiple이 나옵니다. 자, price to earning이라는 것은 PE 레이시오죠. 그런데 PE 레이시오를 forward가 붙었기 때문에 향후 12개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12개월 동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이 7배 값이 올라가 있지 않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12개월이 지나면요, PE 레이시오가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싸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지금 최근에 앞으로 메모리 칩이 굉장히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7배가 아니고 한 10배나 12배 정도로 PE 레이시오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배, 12배 정도 되는 그 PE 레이시오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싸다는 얘기죠. 왜냐면 S&P 500의 PE 레이시오가 현재 뭐 30에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러한 마켓 평균 PE 레이시오, 밸류에이션을 볼 때 10배에서 12배 정도의 형성이 된다고 해도 그래도 너무 싸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덧붙여주는 얘기는 뭐냐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발란시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또한 그 컴퓨터 칩 마켓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포지션도 굉장히 더 사이저블하다. 좀 마켓 쉐어가 크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마켓 쉐어를 살펴봐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 메모리 칩 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는데요. D램 같은 경우는 우리의 삼성이 42%,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SK 하이닉스가 29%죠. 두 기업이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역시도 23%가 넘어가는 시장 점유율을 D램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NAND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 33.5%, SK 하이닉스가 12.3%고요. 마이크론 역시도 11.1%라는 무시할 수 없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면을 살펴봤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매수 기회라고 생각해도 좋다라는 의견을 피력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번에는 이커머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메르카도 리브레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호재가 들려와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보시면요. 메르카도 리브레가 이번에 인수를 했다. 라틴 아메리카니까 중남미죠. 중남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로지스틱 오퍼레이터다. 배송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칸구라는 기업을 이번에 인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메르카도 리브레가 칸구를 인수했다. 그리고 이 칸구라는 기업은요, 브라질에 위치한, 브라질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로지스틱 컴퍼니다. 배송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 얼마 정도를 주고 이번 인수권을 마무리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고 하고요. 자, 이번 인수권은 인라인이다. 그러니까 일치가 된다는 거죠. 메르카도 리브레가 가지고 있는 스트래티지, 전략하고 맞아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메르카도 리브레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요. 인베스트먼트를 가속화시킨다. 따라서 많은 투자를 함으로써 로지스틱 쪽에 네트워크를 확보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배송 쪽에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요. 셀러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배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또한 그 브라질 쪽에서 가장 빠른 배송 시간을 약속하기 위해서다. 배송 시간이 빠르다는 것은 엄청난 경쟁력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번 투자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칸구라는 기업은요, 이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의 에코시스템에서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메르카도 리브레랑 협업을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기업인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5,000개나 되는 배송 센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바이어와 셀러를 이어주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캉구를 인수하는 것은 오퍼레이션 쪽에, 영업 쪽에 굉장히 에피션시가 올라갈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에피션시라는 것은 배송 시간도 빨라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비용이 절감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브라질 쪽에 우리가 가장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요, 아르헨티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그래도 가장 큰 시장은 브라질입니다. 따라서 이번 인수권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한 또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요, 캉구라는 기업은 역시 굉장히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2020년에 그들의 매출 성장을 보니까 100%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메르카도 리브레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번 인수권은 여러모로 굉장히 좋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인수권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커다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금 보고 계신 부분은 그 메르카도 리브레의 넷 인컴, 순이익의 변화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데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희한한 부분이 하나 있죠. 제가 예전에 기업 분석 끝판왕을 할 때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는 내용인데요. 메르카도 리브레는 원래 흑자 기업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넷 인컴이 계속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7년에 들어서 갑자기 그 순이익이 감소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전환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들이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하는 경우는 흔치가 않잖아요. 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냐면 2017년에 아마존이 남미, 중남미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메르카도 리브레가 무료 배송을 시작한 것이 바로 이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배송에 많은 비용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확보를 하겠다라는 좀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 적자 폭을 넓혀 가면서도 배송에 많은 투자를 했었는데 배송 회사를 아예 사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까운 미래에 다시 흑자 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메르카도 리브레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이번 기사를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요, 가상현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오큘러스라는 기업을 인수한 이후에 퀘스트라는 가상현실 체험 장비를 출시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한 퀘스트2 같은 경우는 아이폰의 판매량과 지금 비교가 될 정도로 굉장히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오큘러스의 퀘스트1 그리고 퀘스트2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직접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버전 32번째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기능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 추가되는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그 사용자가 만약에 원한다면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어떠한 기능을 선택할 수 있냐면 자동적으로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다. 동기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가상현실 안에서 우리가 사진도 찍고요. 그리고 비디오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체험하고 있는 그 가상현실의 모습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찍어서 그것을 이제 오큘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서 현실 세계에서 보거나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쉐어러블이라고 나오죠. 따라서 공유를 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게임 수준이기 때문에 뭐 실생활에서 이렇게 공유를 한다고 해서 이걸 보면서 와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나중에 만약에 그 몰입감이 조금 더 향상되고 그래픽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우리가 이제 유럽 여행을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가상현실에서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비디오도 촬영하면서 이런 것을 이제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미래를 보면 좋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오큘러스 같은 경우는 몇 가지 기능을 더 추가를 했는데요. 일단 그 기프트를 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게임에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이 헤드셋을 쓴 상태에서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오큘러스 앱에 와서 아니면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게임을 즐기면서 그 가상현실을 즐기면서도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데 오큘러스 프렌들들과 드디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한 메신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메신저가 이제 가상현실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현실 세계랑 가상현실이 이제 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픽이 발전을 하고요. 그 몰입감이
늘어나게 되면 이러한 기능들은 굉장히 좀 많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뭐 시간은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무거운 기계를 쓰고 있으면 이게 가상현실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리는 없겠죠. 따라서 멀리 보게 되면 가상현실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영역은요 분명 좀 매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이번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한 기사는요, 코인베이스 관련된 소식을 준비해 봤는데 조금은 좀 불편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코인베이스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적지 않은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번에 CNBC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코인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를,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있는 사용자를 골라서 이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에 따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 뭐 몇천 명이나 되는 그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하고 있다. 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에 관해서 말이죠. 자, 이 컴플레인의 내용이 좀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지금 인터뷰에 따르면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그 패턴을 가지고 있냐면 이 어카운트가 테이크오버 되고 있다. 해킹을 당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기의 어카운트에 들어있었던 가상화폐가 갑자기 없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좀 황당한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에 이제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커스터머 서비스가 굉장히 좀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커스터머 서비스의 그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메일로 모든 고객 불만을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랙션이 없다는 거죠. 뭐 전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채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최근에는 줌이 커스터머 서비스를 줌을 통해서 이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추세를 살펴보면 이메일로 지금 고객의 불만 사항을 접수한다는 건 굉장히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대변인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코인베이스의 대변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에서 커스터머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코인베이스의 NPS 스코어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미준 채널을 여러 번 보신 분들께서는 NPS 스코어가 뭔지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을 나의 친구나 가족한테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만약에 이제 10점에서 0점까지 줄 수가 있는데 9점이나 10점을 받게 되면요, 이 기업을 홍보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옹호자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모터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0점에서 6점을 주게 되면 아무래도 굉장히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할 것이다라고 해서 디스트랙터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점하고 8점을 주게 되면요, 패시브라고 써 있는데 어떠한 의견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NPS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프로모터가 54%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100명한테 물어봤으면 그 중에 54명이 9점과 10점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스트랙터가 21%가 나와 있는데 100명 중에서 한 21명이 0점에서 6점을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54에서 21을 빼면요, NPS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NPS 스코어가 지금 33이 나오잖아요. 따라서 33이라는 스코어는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만족도는 결코 높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고객 만족도가 낮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은요, 향후에 이제 비슷한 경쟁자가 나타나게 되면, 지금이야 이제 좀 코인베이스가 가장 좀 안전하다는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데요, 향후에 그 경쟁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요. 더욱이 이번에 그 불편 사항이 가상화폐가 갑자기 해킹을 당해서 없어졌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책임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하면서 이번 기사를 바라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역시 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슈의 주인공은 유니티고요. 자, 기사의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유니티의 직원들이 좀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에 대한 의문이냐면 내가 일하고 있는 유니티라는 회사의 그 윤리적인 면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니티는요, 굉장히 그 유명하고 인기가 많은 게임을 만드는 데 이용되는 툴이죠. 자, 그런데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그들의 그 다양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잠재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 쪽에만 활용될 수 있는 기술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화 쪽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건축, 그리고 자동차 디자인, 각종 운송, 이런 쪽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높다. 이 부분은요, 제가 예전에 유니티라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 끝판왕
현황을 보내드릴 때 한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현재까지는 이제 게임 산업에 집중을 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 뭐 건축 설계, 자동차, 조선, 운송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의 시대가 도래하면 유니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TAM 보면은 그 게임 쪽보다는 오히려 그 외의 지역이 잠재력이 훨씬 더 큰 시장이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많은 그 시장에 확보를 해놓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설계 회사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탑 10을 보면 그 중에 8개가 유니티를 이미 이용하고 있고,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는요, 탑 10 모두가 다 유니티에 이미 고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즈니스 확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니티라는 기업의 투자 가치를 높게 쳐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요, 부정적인 부분이 좀 발견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유니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부 기관과도 굉장히 좀 협업을 하고 있고, 또한 밀리터리, 미군 쪽에도 우리가 협업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요, 확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직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직원들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는 원래 그 게임을 만드는 회사인지 알고 취직을 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군대에 활용이 된다면, 그렇게 되면 만약에 전쟁에서도 내가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윤리적인 그 자책감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유니티의 몇몇 직원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다. 왜냐면 내가 지금 만들어내는 디자인을 가지고 어떠한 용도에 활용이 되는지를 알고서 좀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유니티에서 2021년 3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그들이 지금 그 밀리터리랑 협업하는 부분은 AI 그리고 머신 러닝 쪽에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제공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조금 더 직원들하고 좀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끔, 그들의 윤리 의식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간 스탠리에서 굉장히 좀 활약상이 뛰어난 슬리몬이라는 전문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분이 지금 리오프닝 주식을 사야 되는 시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지 않으면 너무 늦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의 논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자, 슬리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간 스탠리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에서 7.5 빌리언이라는 자금을 운용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앞으로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코비드가 지금 확장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조금 좀 매도 현상이 일어났었다. 그런데 이제 매도 현상이 나중에는 긍정적으로 좀 매수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호재는 뭐냐면 금리가 향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4분기 정도가 되면 금리의 상승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 채권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들은 뭐냐면요, 여태까지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한 종목들, 그 얘기는 뭐냐면 코비드 바이러스가 확장되면서 리오프닝 주식들이 굉장히 좀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주식으로는 시크니칼이니까 그 경기 순환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주식, 이러한 주식을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슬리몬이라는 전문가 역시도 지금 카지노 주식이라든지 크루즈 주식, 레스토랑, 그리고 극장이죠. 그 시네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추천해주고 있는 점은 뭐냐면 리츠 주식 중에서 리테일 관련된 리츠가 있는데 이러한 주식들의 주가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향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한 비디오 클립 내용도 비슷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테크 주식에 중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전문가도 같은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는 그로스 스탁보다는 경기 순환주에 투자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오늘 준비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취합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Some of the so-called reopening plays getting a major bounce yesterday after the Pfizer vaccine got full FDA approval. Entertainment company Live Nation shares closed up more than 4%. American Airlines, Delta Airlines, United Airlines all up around 3%. And casino names like MGM, Wynn, and Caesars Entertainment also posting some big one-day gains yesterday. Here to tell us what names he likes as we head into the fall is Sarat Sethi, Managing Director at DCLA and a CNBC contributor. Sarat, great to have you with us. Good morning. Good morning to you. I noticed in amongst the names that you like, American Express, which is very, very leveraged to a recovery in travel and also to business. And I'm wondering how full bore are you on this reopening trade? So I think what I look at it is a diversified portfolio, Melissa, because right now, if you look at some of the reopening plays, they did very well until about 3 months ago. And you had mentioned a couple of the airlines. I mean, Delta is off 15% off its peak. If you look at some of the others that are reopening plays, companies like a Zimmer that's off 20% off its peak. All this happened when Delta hit again. We had companies like TransDigm that are after parts auto for airlines. That's down about 15%. So I'm pretty confident in the reopening plays. I think we'll get through this Delta variant. And really the growth stocks have done fabulously. I mean, some of the quasi-reopening plays like a Facebook and Google have done fantastically. And then logistics companies like XPO, which we also own and actually would still buy, are up 20%. So you really do need this diversified, balanced approach. Companies in the short term that have been hit, I like. And take another one like Uber's down, from 60 to 40. As soon as Delta hit, the focus on their earnings has been extended. So I want to own companies that have earnings growth in the future, and I think the ones that have been hit hard in the airlines, in even the autos, and some of the medical elective surgery companies, I think are the ones you want to own, along with the other ones that are also growing top line. I mean, American Express is up 32% year to date. I think once business travel comes back, some of these companies are going to do really well. It's just a question of when that's going to happen, and we're just going to kind of wait for that. What's the growth backdrop that you're expecting to have these stocks work? I mean, you mentioned earnings growth, and they could have earnings growth, but maybe on a quarter-to-quarter basis, the growth might not be as strong. So I'm looking at, 2 quarters here. I think once you get some semblance of business travel coming back, people actually getting on airplanes, traveling, that's really when the market's going to actually discount the future. Right now, they're not giving the benefit of the doubt. A lot of companies did get the benefit of the doubt and did well, but as soon as Delta hit, money was pulled out of these sectors, the value cyclical sectors. We went back to kind of the stay at home. But, going forward, especially where we have rates, where there's growth, that's where the money's going to go. The question is, do you want to put it now and have the volatility? We think it's the right place to be because that's where the money's going to be made. Some of the easy money's already been made in some of the other areas. Does the Fed muck it up? Or do they now have cover, perhaps, Sarat, to hold back on announcing some sort of taper timeline? I think for these stocks, even if the Fed comes in and talks about taper, they are not as sensitive to interest rates as some of the other high beta, high growth stocks. These are true stocks that are going to have earnings growth based on the consumer, based on company spending. So while we could see the overall market come back a little bit, and multiples are not really going to expand at this level. I mean, the Fed, if they do taper and they do raise interest rates over time, it's going to be earnings growth that's going to drive this market, not multiple expansion that we saw in the last 12 to 18 months. What do you think the market's reaction will be if the Fed come, Thursday, Friday, Saturday, announces their taper timeline, and it's, timeline starting in the fall? I do think you'll get a little bit of reaction. I mean, you had a 2% correction last week. We've had a 5% correction at the highest since last October. And you could see the rotation. The rotation could go back into the value cyclicals. That's where we think it's going to go. And the companies that I'm mentioning in the transports and some of the others are the area that people will put money into, because the reason the Fed is going to do that is because they're seeing more growth that's out there. And these are the companies that are going to benefit for the future growth, not what's happening currently.